네, 주요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해봤으니까 이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MBN골드 김태현 매니저 그리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튜브 채팅창에 모여 계신데요. 자, 오늘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많이 남겨주신 분께 저희가 알찬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 TV 방송화면 인증샷을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신 분에게도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는 선물 두 가지 있습니다. 네. 수소 에센스 화장품과 다이어트 보조제입니다. 잠시 후에 선정해서 선물 바로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슈를 더하다 오늘 두 가지 이슈 잡아봤는데 먼저 첫 번째 내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옴시티 아직 물 건너가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재현 씨, 우리 어제도 이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네. 왕세자 뭐 방한 불발. 그러니까요. 예. 11월에 원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네. 빈살만 왕세자가 오지 않는다는 소식에 네. 일제히 좀 내려앉았어요. 그랬더니 오늘은 네.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기업들과 함께 직접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가 있다. 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과연 임순재 대표님. 야, 이 하루 다르게 주가가 이렇게 반전이 되면 상당히 투자자도 혼란스럽긴 한데. 네, 그렇죠. 또 어쨌든 간에 네옴시티 진행이 되는 것이기 네. 때문에 꾸준히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 나눴잖아요. 네. 자, 지금 시점에서 또 이거 어느 정도 점수를 줘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간다라는 거 최근에 이제 그 안 온다라는 것 때문에 빠졌고 네. 또 간다라고 하니까 또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투자를 했을 때 좀 유의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원체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네옴시티라는 것 자체는 이제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계속 그 산업 자체가 진행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기업들이 적정하게 이제 수주를 위한 준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양국 정상 간의 회담을 하면 좀 더 이제 수주의 가능성은 높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그렇다고 뭐 정상회담만 한다라고 해서 수주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각 기업들마다 그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네옴시티 관련돼서 하겠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건 아직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기대감 때문에만 너무 좀 많이 올랐었던 측면은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실 필요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국토부 장관이 뭐 방문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나쁘진 않겠죠. 뭐 그렇지만 아직 관련된 프로젝트가 좀 더 상세하게 나오고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사우디에서 좀 더 발주가 일어나면 그때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뭐 어차피 이게 뭐 발주가 되면 한두 푼 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이제 큰 금액으로 발주가 될 걸로 예상이 되니까 막 이렇게 발주가 되는 그런 시점에서 투자에 임하시는 것도 뭐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나쁘진 않고 네. 뭐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분간 이런 이슈에 따라서 너무 이렇게 그 변동성이 클 이유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좀 주의하자. 네, 실질적인 좀 계약이 체결이 됐을 때 좀 바라봐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김태우 매니저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과연, 할게요. 네. 과연 네옴시티 관련주 어떻게 좀 접근을 해봐야 될지 뭐 건설주도 있고 뭐 한미글로벌도 있고 원전 관련주도 있잖아요. 매니저님 어떻게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워낙 그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가 네옴시티 관련주인지 가끔 헷갈릴 때가 맞아요. 있어요. 요것도 네옴시티 같은데 저것도 네옴시티 같은데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뭐 중국 경제 성장률도 누가 보더라도 지금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중국의 당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GDP 연기했잖아요. 네. 발표를 연기했다라는 거는 물론 이 지금 상황에서 시진핑 이제 연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좀 찬물을 끼얹지 않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 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건설 쪽 관련해 가지고요. 특히나 저는 이제 굴삭기에 들어가는 이런 부품 쪽들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실적이 찍히지 않더라도요. 이 경기에 대한 침체에 대한 우려감 등은 이미 좀 많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중국의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확대 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리커창 총리도 지난 8월 달에 그 관련해가지고 180조인가요? 그 정도 규모의 또 투자를 하겠다 이야기도 했었고, 자, 게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 관련해가지고도 많은 또 기업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또 굴삭기는 항상 쓰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뭐 실제로 뭐 데모 같은 기업도 그 굴삭기에 들어가는 그 유압 브레이커로 어떻게 보면 이제 땅을 파거나 지금 훼손된 건물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럼 네. 결국에는 좀 재건을 위해서도 또 쌓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같이 좀 부각받을 수 있는 쪽이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이 한 가지 테마나 이슈에 모멘텀에 좀 의존하다 보면은 워낙 그 시장에서 좀 우호적인 이런 변수들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왕이면은 빠져도 다시 또 금방 올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빈살만 왕세자 그분이 제가 어느 정도로 대단한 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무산됐다라고 해가지고 빠졌다가 다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또 다시 방문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시하게 생각하라는 부분들이 뭐냐면 정부의 스탠스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 빈살만 왕세자가 안 오겠다, 무산됐다라고 하면은요, 정부는 그냥 뭐 아무 얘기 안 하거든요. 제가 봤었을 때 일반적이라면. 근데 지금 정부에서도 이 네옴시티 사업에 대한 이 중요성을 좀 인식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결국에는 또 바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또 파견을 보내지 않나, 네. 출장을 보내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들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한마디로 뭐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아, 예. 지금 워낙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네. 유동성이 좀 제한적이잖아요. 네. 자,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거래량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어허. 증가한 기업들이 좀 매매하기가 좋을 것 같고, 그리고요? 애초에 관심이 없는 기업들은 올라가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추후에 좀 눌렸을 때 좀 그런 식으로 좀 사고팔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중장기보다는 뭐 트레이닝 관점에서 하다가 약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으셨어요, 대표님과.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이면 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네. 예, 앞서서 뭐 로블록스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게임주들이 또 강하게 올라왔었고 오늘 시장에서는 또 넷플릭스가 네. 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콘텐츠주들이 움직여줬습니다. 내일 새벽에 넷플릭스 실적이 발표되면 과연 우리 증시는 어디로 향할지 또 향방이 또 엇갈리게 될 텐데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임순재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컨텐츠주들이 움직였고 네. 내일 새벽에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을 네, 예정인데 실적 발표 좀 어떻게 보시고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네, 뭐 테슬라 실적이 일단 뭐 내일 발표가 나오는데 지금 뭐 미국 뭐 리포트들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일단 3분기 실적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4분기 가이던스나 아니면 그 향후에는 조금 이제 자동차 신차 판매가 좀 줄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어서 가이던스는 좀 하향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이제 소비가 이제 위축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전기차 가격들이 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올해 한 해만 해도 지금 자동차 가격이 30%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다 보니까 이제 아마 내년부터는 소비가 위축이 되면서 판매량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뭐 우려 섞인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테슬라 실적이 나온다라고 해도 그렇게 상당히 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을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테슬라가 뭐 실적이 나쁘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자동차 업체들도 좀 나쁜 그런 이제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근 이제 실적들이 계속 발표가 되면서 지금 이제 뭐 대부분 이제 특히 이제 지난주에 이제 금융권들이 이제 주초까지 이제 계속 그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상당히 이제 기대보다 높다라는 그런 예상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대가 지금 상당히 좀 낮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치를 넘어서는 그런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작년 대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큰 폭의 부진함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을 보실 때 단순히 시장 예측치에 비해서 얼마만큼 좋아졌느냐라는 부분도 분명히 보셔야 되긴 하지만 전년 대비 어떤 실적을 갖고 있는지도 같이 좀 지켜보시면서 종목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잘 나와지면은 그래도 미소를 띌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일단은 뭐 지금 네. 원칙 기대치가 낮고 네. 일단 뭐 주식 시장은 원칙 낮은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닥을 다지는 그런 기간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뭐 조금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사람 투자 심리가 조금 회복되는 그런 그럴 측면이 수 있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김태현 매니저님 의견도 들어봐야 예. 되겠습니다. 네. 일단 실적 자체가 경기도 지금 완전 위축이 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좀 오그라들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기업들이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와주면 이게 확실히 뭐 분위기 반전 효과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좀 잘 나와주고 있긴 해요. 근데 테슬라가 이 잘 나와주고 있는 실적에 과연 찬물을 끼얹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 주가를 좀 올려줄 수 있을지 예.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테슬라라는 그 기업이 가지는 상징성에 대해서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요즘에 이제 3분기 이제 인도량 감소에 대한 부분들 이번에 이제 좀 실적으로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자, 게다가 이제 좀 중국 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과 또 중국의 관계 악화에 대한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이 또 나름 이 미국 기업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미국 내에서 이제 많은 전기차 기업들이 좀 발전을 많이 하고 있고요. 성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워낙 이 테슬라 자동차가 원재료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가격 인상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소비자들 가뜩이나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 소비 여력이 이전보다 조금 달라진 상황에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조금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물론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제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에서 뭐 시장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근데 지금 뭐 최근에 뭐 트위터 인수 쪽 관련해가지고 뭐 재무적 투자자 FI들이 뭐 이런 거 돈 안 대줄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 머슬라라고 할 뻔했는데 머스크가 보유하고 있는 그 테슬라의 지분을 또 시장에 던지면은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뭐 시장의 예상치에 대한 부분들이 뭐 상회하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장중에는 좀 반응할 수 있을지라도 결국에 그 가이던스나 전반적으로 이제 목표 인도량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50%를 성장을 시키겠다. 그런 목표를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이야기들이 또 어떤 식으로 나올지 좀 인정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자신감을 또 어떤 식으로 또 표출할지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이제 센티멘트, 그러니까 투심을 좀 개선시키거나 악화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본 충신님께서 3분기 실적이 잘 나와도 분기 피크아웃으로 떨어뜨리고 실적이 안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서 떨어뜨리고 이게 참 시장에 좀 해석하기 나름이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내일 IBM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는데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반도체 업황 실적 발표 좀 두려울 정도로 네.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대표님 의견 어떠실까요? 네, 뭐 삼성전자나 아마 SK 하이닉스가 아마 이제 본 실적을 아마 다음 주에 지금 네. 발표될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뭐 지금 삼성전자의 이제 예상 지금 실적치도 뭐 10조 8천억, 영업이익이 이제 10조 8천억으로 작년보다 한 3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지금 컨센서스 상으로는 영업이익이 한 2조 2천억 정도로 해서 한 46% 정도 감소할 걸로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디램 가격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면서 아마 3분기 실적은 부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과연 이제 향후의 가이던스 측면에서 어떻게 보실 거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올해까지는 아마 실적은 계속 좀 부진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4분기에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이 뭐 10% 이상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서버 관련된 일단 소비량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특히 이제 PC 관련된 소비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아마 디램에 대한 이제 수요도 같이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좀 더 악화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이제 실적이 좀 전환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DDR5 관련돼서 지금 뭐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CPU가 계속 DDR5용 CPU가 제대로 생산이 안 되면서 지금 DDR5 메모리도 판매가 잘 안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아마 이런 이제 신형 CPU가 제대로 공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DDR5 관련된 시장이 다시 이제 열리게 된다라고 하면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지금보다는 실적 개선세가 아마 조금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를 중반기 이후를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보다는 아마 내년 초에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한 그런 시점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슈 마무리하고요. 이제 종목 이야기 더 자세히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특징주부터 간단히 점검하고 오겠습니다.